공단 샘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단 샘플 문제는 1에서 10까지의 합을 구하는 덧셈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이것을 C 언어 코드로, 자, 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하지만은 1에서 10까지의 덧셈을 구할 때 순서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개념 아실 거예요. 어차피 순서도를 만들 수 있으면은 C 언어 코드에 맞도록, 문법에 맞도록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은 다 이해를 하실 건데 C 문법을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는 이 부분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 지금부터 많이 이제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 언어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C 코드가 나오고, 자, 이 C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코드는 1에서 10까지의 덧셈을 구하는 C 언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법을 이제 이해를 해서 이 코드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순서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하고 엔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력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처리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출력 단계가 있죠.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처리가 되는데, 중간에 이런 조건문이라든지, 뭐 반복 구조라든지, 자,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그 구조에 따라서 제어를 계속 수행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보통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순서도를 만들죠. 자, 첫 번째는 필요한 변수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를 1로 초기화를 하고 sum이라는 변수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넘버, sum 이름을 준 것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 나온 변수 이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처음에는 넘버가 1이고 그 다음에는 1 증가되면 2, 3, 4 이렇게 해서 썸에다 계속 누적을 해줘야겠죠. 반복하는 횟수는 넘버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true이면은 썸에다가 넘버 값을 누적을 해줘라. 그리고 넘버는 1 증가시켜줘라. 자, 이것을 계속 반복을 시키는 거죠. 반복시키고 이 조건에서 false가 된다라면 빠져나오고 그 다음 출력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1에서 10까지의 덧셈의 결과잖아요. 자, 썸을 출력을 하는데 문자 열로 해서 자, 큰 따옴표는 문자 열이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10는 여기까지 문자 열로 출력하고 그 다음 합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1에서 10까지 더하면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순서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서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C 언어 코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샵 include studio.h 메인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괄호가 열리고 닫혔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설명은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메인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은 함수예요. 메인 함수가 열리고 닫히는 부분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행되는 이 처리문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t 해서 number라고 되어 있죠. 자, number는 뭡니까? 변수명이죠. 변수명입니다. 자, 변수명인데 이 변수에 대해서 int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 이 변수에 대한 변수 형태를 int로 선언했는데 int는 뭐냐면은 integer, 정수형을 뜻하는 거예요. 정수형. 그래서 넘버라는 변수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만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 겁니다. 자, 만약 1.24 자, 이런 소수점 아래가 있는 실수형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선언하면 안 되죠. 넘버라는 변수가 정수형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int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변수 이름 앞에는 변수형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썸도 마찬가지죠. 정수가 저장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을 저장하고 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수 선언, 그다음 이 부분은
초기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순서도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은 코드에서는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반복되는 부분인데 넘버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C 언어에서는 반복을 시킬 때 쓸 수 있는 문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는 while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while문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옵니다. 자, 이 조건이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블랭크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while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이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반복을 시켜라. 자,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시켜라. 어떤 처리문을? 이 처리문을 이해하시겠습니까? sum은 sum 플러스 number 됐죠. 자, number는 플러스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number의 변수에다가 1을 증가시켜서 다시 저장을 해라.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겠죠. 반복되고 난 뒤에 반복이 끝나면은 넘버가 11이라는 값을 가지는 순간 이제 반복이 안 되겠죠. 반복이 안 되고 빠져나옵니다. printf. 자, 이것도 함수입니다. 화면에 출력을 해라. 자, 심표에서 자, 이렇게 인수가 두 개가 들어왔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수가 이렇게 두 개 들어왔는데 앞에 인수 보시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해서 10은까지 여기까지. 자, 이게 문자열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sum은 계산되었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sum도 같이 출력을 해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5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10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5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순서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버깅 해야 됩니다. 작으냐 뭐 같으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제어 순서에 따라서 또 디버깅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 sum은 0. 자, 조건문 이 조건 만족하죠. true. 그러면 아래쪽으로 수행이 되고 그럼 sum은 넘버만큼 증가. 자, 넘버는 1 증가. 또 반복되죠. 조건문 true. 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쭉 수행이 되면은 넘버가 11 값을 가질 때 그때 빠져나옵니다. false가 되고 그때 sum의 값이 55가 되고요. 자,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먼저 출력이 되고 그다음 sum 값 5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C 언어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컴퓨터 없죠. 시험지 보고 여러분은 답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는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그냥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결과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에서 10까지 해서 등호, 자, 문자 열이죠. 나오고요. 그 다음 sum 값인 55가 이렇게 같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100가지 합을 구하겠다. 뭐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5050. 1000까지 구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등호를 빼볼게요. 여러분들 실수해서 이렇게 답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프로그램 실행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고요. 디버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은 10이 빠졌죠. 55에서 10이 빠져서 45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려면은 디버깅을 하셔야만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코드에 대해서 문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문장이 끝나면은 세미콜론으로 닫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메인 함수가 있는데, 자,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 윈도우라든지 뭐 리눅스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운영체제가 있겠죠. 그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서 일단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해서 중괄호로 해서 표시를 한 거고요. 블럭을 설정을 한 거죠. 블럭 안에 이렇게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으로 닫아주셔야 되고요. while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없죠. 자, 이것은 블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ile 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미콜론이 다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라인 보도록 하죠. 샵 include studio.h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studio.h에 대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헤더 파일이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헤더 파일이 뭐냐면은 자주 사용되는 변수나 함수를 외부에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일이다. 변수라는 개념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함수는 작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printf가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프린트, 출력한다. 자, 이런 기능들은 여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 함수가 필요할 때 명령어를 통해서 매번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출력하기 위해서는 뭐 한 줄로 간단하게 명령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길게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만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printf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죠. 저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헤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더 파일에 printf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함수를 여기 모아뒀어요. 모아두고 이것을 include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printf를 그냥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코드가 없다라면은 프린트, 그냥 출력을 하기 위해서 아주 길게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미리 모아둬서 가지고 오는 개념으로 이용하는 것이 헤더 파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헤더 파일의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보시면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죠. 이 헤더 파일의 이름이 되는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입출력과 관련된 함수를 모아두은 파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샵이 뜻하는 것은 전처리기, 자 먼저 처리해라 라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include는 포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데이터 입출력을 위해서 studio.h 파일을 현재 파일에, 현재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라. 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만 출력 함수, 그냥 printf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인이 시작을 하죠. 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변수를 생성하고 대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변수라든지 뭐 자료형 이런 것들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while문 나왔죠. 자, 이것은 이 조건을 검사를 해서 반복을 실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printf문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역/n, 역/n이 있는데요. 일단 역/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위에 보시면은 원기호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역/가 되는 거예요. 역/n이라는 것은 출력할 내용 앞에 한 줄을 출력하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전 실습할 때 보여드렸지만은 이 출력 결과의 위쪽에 보면 비워진 한 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뒤에 있는 이제 역/n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을 비워줘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게 없다라면은 자, 이 부분이 출력이 안 되는 겁니다. 출력할 이 대상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뭐 자세한 것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쉼표를 기준해서 여기 보시면은 1 더하기 2 해서 쭉 이제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입력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문자열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고요. 등호까지. 자, 그다음 %d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시멀, 십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sum이라는 이 결과가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진수 형태로 해서 뭐 2진수 형태로 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10진수, 뭐 16진수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데 10진수 형태로 해서 sum을 출력해라. 그래서 55가 여기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고 그 다음 sum이 출력된 것이 아니라 sum은 %d가 되는 거예요. %d와 같은 형태로 해서 sum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문법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문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